최근에 되게 핫 이슈가 하나 있었죠. 무슨 엄청 잘생긴 약사 유튜버인데 어떤 이분의 뭐 여자친구도 아닌 뭐 썸 타는 여자인 것 같아요. 썸 타는 여자분이 이분 때문에 성병이 옮았다. 그 성병이 뭐냐? 헤르페스 심플렉스 타입 2. 말도 어려운데요.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아 라이티쿰 뭐 이런 병이 옮았다고 되게 핫 이슈가 됐죠. 어쨌든 뭐 이분 사생활은 큰 관심이 없고 저희는 이 질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흔해요. 일단 헤르페스 2에 대해서 볼게요. 헤르페스, 단순 헤르페스 2형 성기 쪽에 감염이 되는 거고요. 1형이 주로 입술. 저도 1형 때문에 엄청 고생하는 스타일입니다. 1형은 거의 뭐 80% 이상 유병률이 있어요. 대부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 방송 들으신 분도 아마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저는 좀 유독 고생하는 편이고요. 매년 77만 명이 이 2형에 감염이 된다. CDC 기준 14에서 49세 기준으로 해서 11.9%가량의 보균자다. 엄청나죠. 이거 미국 기준이에요. 미국. 자,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2010년도의 논문을 볼게요. 자, 이게 제가 캡처를 좀 더럽게 땄는데 어쨌든 2형은 전라도 거주민 유병률을 조사했더니 27.3%. 크게 다를 바 없겠죠. 다른 지역도. 양성률을 보였고 남성의 23.9%, 여성은 30% 양성률을 보였다. 이거 여성이 많은 이유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40, 50대가 유병률이 높다. 36.4에서 35.7. 굉장히 높죠. 굉장히. 20대 여자는 낮다. 당연하죠. 한번 걸렸으면은 세월이 지나면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이게 엄청 뭐 특이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많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많이 복균하고 있고 실제로도 많고 점점 늘고 있고 매년 증가 추세. 매년 증가 추세. 저널은 아니고요. 이거 페이퍼로 하나 가져올게요. 전파될 확률이에요. 1000번 관계했을 때 몇 번 병이 옮아서 발현하냐? 남자에서 여자로 전파될 가능성은 1000번 하면 28.5에 생각보다 많이 감으면 안 되네요. 그쵸? 근데 피임물에서 사용할 여기 콘돔 사용 시에는 1000회당 1.3회 아주 효과적으로 방어가 가능하죠. 여자에게서 남자로 전파되는 거는 1000번 했을 때 1.7회 생각보다 여자에서 남자로 전파될 위험은 낮아요. 콘돔을 사용하면은 0.6회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에게 더 많이 옮긴다. 그러므로 해서 여자의 유병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또 궁금증. 입술 포진이 생식기 포진으로 갈 수 있나? 잘 안 가요. 하지만 보통 1형은 생식기 주변이나 항문 주변에도 발견되기도 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유병률이 얼마나 되는지는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증상 발현이 없으셔도 전염성이 있나? 네, 있어요. 물론 무증상일 때 전염력은 현저히 떨어지나 무증상자의 바이러스 유출은 약 10% 정도래요. 근데 이게 병이 걸리는 거랑 병이 걸리지 않는 거랑 다르니까 전파되는 거는 한 10% 정도. 그리고 요게 연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실제로 몇 퍼센트 정도 걸리나, 무증상자가 접촉했을 때 몇 퍼센트 정도 걸리나, 뭐 이런 걸 보는 게 있는데 설문으로 조사하거든요. 내가 증상이 있고 얼마 있다가 뭐 관계를 했고 그분이 어떻게 발현했는데 결론적으로는 몇 퍼센트가 걸리나 이 설문을 신뢰할 수 없어서 이거 논문으로서 큰 가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많아요. 생각보다 이게 감염이 되더라도 무증상인 경우가 많아요. 항체 양성이상 검사했더니 70-80%가 무증상, 증상이 없이 그냥 잘 사는 분들이 대부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는 조금씩 나오더라. 이 사람들 검사했더니 실제 바이러스는 조금씩 유출이 되고 있어요. PCR 검사했겠죠. 말은 뭐냐? 무증상에도 점염이 가능하다는 거. 야, 심하면 어째 되냐? 대부분 심하게는 안 가요. 생명에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면역력이 억제된 사람을 봤더니 요게 이런 바이러스가 간에 침범하는 경우도 있다. 즉 면역력이 아주 취약한 사람에겐 치명적일 수 있다. 이 케이스는 77세 할머니고요. 간 백혈병을 앓고 있는 분이고 여기 간에 요렇게 바이러스가 전파된 거. 유리아 플라즈마 유랄라이티쿰 말이 너무 어려운데 어제 요것도 이게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굉장히 흔해요. 이게 무슨 성병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아 라이티쿰에 감염이 됐다. 쟤는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아 라이티쿰 보균자다. 이렇게 막 얘기하는데요. 요거 실제로 말은 무섭지만은 요거는 실제로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흔한 병이고 그냥 상제에서 나한테 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요거 다 넘어가서 그냥 결론만 볼게요. 요약. 증상 가진 사람과 무증상 가진 사람을 봤더니 유리아 플라즈마 유리아 라이티쿰의 양성률이 12.3%. 유증상군에서. 무증상군에서는 9%. 별반 의미 있게 차이 나진 않지만은 대략 10%는 보균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증상을 크게 일으키냐? 뭐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냥 조용히 보균자로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결론, 본 연구 결과 마이코플라즈마 호미니스는 병원균을 작용한다 판단할 수 있다. 얘는 병원균이지만은 얘는 병원균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증상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게 뭐 전염되고 옮고 옮아서 뭐 큰 문제 만들 건다 이런 게 아니에요. 상당히 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국 논문입니다. 이 약사 유튜버 때문에 한번 병인지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안고 살아요. 요게 양성이 나왔다고 어떤 사람에게 큰 낙인이 되거나 이러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내일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나중에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면은 이게 입술 포진처럼 굉장히 또 유병률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요. 어쨌든 점점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일단 요런 성병균 검사가 양성이라고 낙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그다음 유병률도 높다. 그 다음에 대부분 예방이 가능하고, 아까 봤죠? 많은 수에서 이게 프로텍션만 잘하면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 어느 정도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많은 균들이 상재해 있죠. 많은 균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게 뭐 치명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크게 신경을 않고, 이런 것들은 사실 의사들도 잘 모르고 관심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를 안 만들기 때문에 별로. 네, 이상 마쳐보겠습니다. 닥터감치였습니다.